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는 잔소리가 책을 꼭 정독하는 겁니다. 알았죠? 누워서 읽지 말고 꼭 정독하세요. 제가 여기 그 사람들을 허락받았으면 제가 이름까지 얘기해 줄 건데, 진짜 4개월, 5개월 만에 시험 다 붙습니다. 이게 객관식은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이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만 쫙 몇 번만 읽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죠. 그 책도 옳게 못 보고 시험 치러 가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책을 못 읽고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식이라고 해서 공부 안 한다고 붙고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관식은요 사실 이렇습니다. 그 필요한 거 몇 개만 외워가서 공부 안 하고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객관식은 이게 특히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고는 도저히 붙을 수 없는 그런 시험,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책을 읽으시고 책을 읽고 난 뒤에 꼭 정독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원 나올 여건 안 되니까 동영상 전부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동영상을 듣는데 절대 자세를 거스르지 말고 수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르게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턱 깨고, 그죠? 누워서 듣고, TV 틀어놓고 이것도 봤다, 이것도 봤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면 아주 단기간에 효과 볼 수 있는 것이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하고 틀려서 개정되는 거 이런 게 반영되는 게 늦기 때문에 개정되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제가 또 최신 내용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다음 중 인질협상의 8단계를 바르게 다니는 요거는 인질협상의 리드 8단계라고 아주 유명한 인질협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하죠. 준비하고 협상자와 인질범 사이에 논쟁을 합니다. 이건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논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 자, 그럼 그 사람이 논쟁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내 요구 조건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개시하게 돼요. 자, 협상 개시하면 서쪽, 그죠? 서로 양쪽에 의견을 냅니다. 자, 자기들은 뭘 해달라.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 단체 협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결안이 제시됩니다. 자, 우리 서로 양보해서 이 정도로 하자. 그러면 흥정이 되겠죠. 밀당, 밀고 당기다가 정리가 돼서 타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인질협상의 8단계는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보통 보면 타결안 제시 요 단계에서 진압이 들어옵니다. 진압이 들어와서 무력 진압하겠죠. 아주 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테러범과의 협상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타결안 제시 흥정 요 단계에서 무력 진압이 들어오죠. 우리 경찰 특공대나 707 부대 이런 데 가서 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단계가 준비 개시 신호, 제안 제시 흥정 이렇게 돼. 정리 타결은 이건 밖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세 단계죠. 준비 개시 신호 이렇게만 알아도 문제 충분히 풀겠습니다. 협상 준비, 논쟁 개시, 신호, 제안, 타결안 제시, 흥정, 정리, 타결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객관식은 다 읽을 필요 없고, 그죠? 앞뒤 안 겹치는 단어를 찾아서 그걸 핵심 단어화해서 키워드라고 동그라미 치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객관식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면 승진시험도 공부할 건데, 그죠? 승진시험 역시 지금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책이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내 걸로 만들려면 단고나 따로 써보놓든 말고 전부 다 책에다 적어놓고, 그죠? 핵심 단어를 빨간 네모에 놓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객관식 시험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 중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상 테러의 정의가 아닌 것은 찾겠습니다. 보나마나 정치, 사회, 대, 경제가 될 겁니다. 1번 국가기구, 국제기구 대표하는 자의 살해, 납치 등 국제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방지 협약에 규정된 행위하는 것 테러다. 그죠? 자,
자, 그리고 2번도, 자, 자기 부자기를 강요할 목적에 인질, 감금 사건 해당하고, 3번에,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핵물질의 절도, 강탈 등 핵물질의 방어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행위. 자,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에서도 그죠? 핵물질, 핵탄두를 탈취해서 저 외국에 팔아먹으려 하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번에 영리 목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자, 영리 목적으로 돼버리면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테러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 형사범죄, 파렴치범이 되는 거죠. 자, 영리 목적은 테러에 해당되지 않아요. 5번에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대륙붕. 자, 대륙붕 있죠? 우리 바다에 저 시설 내놓고 석유 뽑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 위반 행위. 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러 나오면은 경제 나오면 되죠. 근데 경제 대신에 우리가 초등학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는 안 나와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뉴 테러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대표적인 예시가 9.11 테러 사건입니다. 자, 9.11 테러 뭐죠? 그냥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미군이 아니고, 그죠? 미국의 불특정인 아닙니까? 거기에는 외국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경찰관, 소방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부름센터 일하러 간 사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되겠죠. 자, 뉴 테러리즘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돼요. 자, 2번에 검은 9월달. 이것은 72년 미넨 올림픽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이때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을 살해한 사건. 여기 2번이고요. 뉴 테러리즘과는 상관이 없는, 이건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번에 예방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9.11 테러 당일에도 테러의 징후를 미국 정부에서 입수를 했는데요. 어느 비행기인지 또는 어떤 건물인지 그걸 파악하지를 못했는 겁니다. 파악하다가 시간이 걸려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예방 대책이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 큰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다. 이거 생각도 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껏해야 옛날에 타워링 같은 영화에 보면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큰 건물에 비행기 자체가 돌진해서 자살 폭탄 테러식으로 자폭한다. 이건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고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번에 언론을 통한 공포감의 확산이죠. 자, 이 일 이후로 런던 증후군처럼, 그죠? 비행기에 타지 않으려는 그런 증후군이 생겼고, 또 뭡니까? 고층 빌딩 증후군이라고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자, 내가 있는 회사는 고층 빌딩에 들어갔을 경우 나는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지 않겠다. 자, 이런 증후군까지 생길 정도로 공포감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자, 특징이 아닌 것은 2번. 2번은 대상이 특정화돼서 답이 안 되겠죠. 16번. 다음 중 테러의 사상적 원인이 아닌 것은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말만, 용어만 바꿔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경제가 되겠죠. 2번에 경제입니다. 자, 민족주의 테러는 우익 테러리즘. 그죠? 폭력, 이거는 묻지마 테러리즘이죠. 뉴 테러리즘. 자, 식민사상, 정치사상, 전부 다 테러의 원인이 되는데, 경제는 테러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벌써 세 번째 나왔죠. 그렇지만 전부 용어는 다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 되겠죠. 교과서와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용어를 선택해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이 필요하고 책을 많이 읽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책을 그죠? 요거 동영상 한번 듣고 책 한번 보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동영상 듣고 책을 3에서 4회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풀면 훨씬
그 단시간에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가 이 책 얇으니까 바로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그렇게 공부의 효과 점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자 동영상 한번 듣고 책을 3에서 4에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체크하면 좀 머리에 잘 들어오겠습니다. 점수가 빨리 올라갑니다. 자 16번의 답은 경제 3번이죠. 17번 다음 보기는 테러의 어떤 사상에 대한 내용인가? 마르쿠제는 고도의 선진 산업 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신성한 수단이다. 자, 요거 핵심 내용은 폭력의 정당화가 되겠네요. 이건 뭡니까? 정치 사상이죠. 자, 뭐 다른 건 몰라도 폭력의 정당화, 이건 뭐 다른 거하고 관계가 없고 폭력 사상이란 건 뭐 이런 건 없죠. 그죠?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 뭐 민족 사상, 폭력, 식민, 정상 이런 게 있는데 폭력 사상은 폭력의 정당화를 주장한 게 아니고요. 자, 폭력을 통해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폭력의 정당화는 정치 사상이고 폭력 사상은 폭력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가 됩니다. 자, 폭력 사상 옆에다가 쓰세요. 불평등 해소의 수단입니다.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폭력의 정당화는 정치사상, 폭력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이런 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폭력사상. 자 17번에는 1번과 2번을 꼭 구별하세요. 아주 길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달지 말고 그죠? 폭력의 정당성은 정치사상, 폭력으로 불평등 해소 나오면 폭력사상 이렇게 읽었어요. 여기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해소. 됐습니까? 답은 1번 정치사상입니다. 18번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에 몰핀이죠. 자, 우리 병원에서 통증, 진통제로 사용되는 건 몰핀입니다. 아세트로핀, 아편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자, 니은에 이거 강도는 헤로인이 아주 세죠? 헤로인이 몰핀은 나온 지 오래됐고요. 헤로인은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이게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디귿에 코카인의 최대 생산국은 콜롬비아죠. 자, 같은 코자로 생각하세요. 코카인, 자, 코카콜라 원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용마다 있는 코카인의 주요 생산국은 콜롬비아가 되겠네요. 물론 페루도 코카를 재배하긴 재배합니다. 그렇지만은 콜롬비아하고 양이 이제 비교가 안 되죠. 특히 페루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처럼 대통령도 일본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카 재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페루는 조금밖에 생산하지 않고 주로 코카는 콜롬비아에서 거의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얼의 헤로인은요, 제가 했죠. 독성 강해서 이게 질이 안 좋은 마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깔도 색깔은 순백색입니다. 순백색. 질이 좀 안 좋아요. 헤로인은. 됐습니까? 자, 헤로인은 순백색으로 순도가 높다. 순도가 높은 대신에 먹고 난 뒤에 질이 안 좋아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마약 1회 투약하면요. 그냥 끝나거나 금단 현상만 지나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헤로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리얼의 헤로인은 순백색으로 순도는 높은데 질이 안 좋아서 부작용이 아주 심하다. 자, 미음에 양귀비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 있죠. 이것은 강한 생리작용과 양리작용이 있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병원 없을 때 그죠? 전부 양귀비 재배해서 아프다 그러면 조금 먹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쳐도 조금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양귀비 재배 자체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양리작용이 있어서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맞는 것은 기역, 미음이 맞고요. 2번 2개. 자, 니은은 헤로인이 독성이 더 강하고 디귿에 코카의 최대 생산국은 콜롬비아고 헤로인은 순백색, 아주 흰색입니다. 아주 흰색.
여기 지금 헤로인 팔 때 보면은 여기가 밀가루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기억, 미염 2번 두 개입니다. 19번 다음 중 러미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러미라는 뭐냐면요. 저 다른 정식 명칭이 덱스트로 메트로판입니다. 러미라의 정식 명칭은 덱스트로 메트로판. 여기 한번 쉬면은 편합니다. 메트로판. 자, 러미라의 정식 명칭은 덱스트로 메트로판인데요. 이것은 원래 만들 때, 가래죠, 가래. 기침 천식이 심한 환자들을 위한 가래약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비아그라가, 뭡니까? 다른 약 용도로 만들어진 거와 똑같이,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제가 아니죠. 원래 다른 약으로 사용됐습니다. 심장에 심장 안정제로 개발이 됐는데 정작 판매는 발기부전제 그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덱스트로메트로판은 가래 천식에 주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 요거는 엑스터시입니다. MDMA. 요거는 MDMA. 그래서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자, 식욕감퇴제. 요거 많이 나오는데 엑스터시입니다. 니온의 진해거담제 뭐죠? 자, 가래 같은 거 많이 심할 때 쓰이는 약입니다.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구입 가능. 자, 니온은 러미나네요. 니온, 러미나입니다. 니온. 그 다음에, 자, 기억은 엑스터시네, 이거. 엑스터시. 자, 디귿 봅니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제 진해제. 자, 진해작용은 진해거담제하고 같은 내용이죠. 코데인 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덱스트로 메트로판. 그 다음에, 리얼의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폼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약을 먹어버리면요, 클럽에서 많이 먹는데, 도리도리, 고기를 계속 흔듭니다. 고기를 계속 흔들고, 막대 사탕 같은 거 있죠? 계속 입에 줄줄 빨고 있습니다. 자, 리얼의 기분 좋아지고, 폼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는 러미나입니다. 러미나. 러미나 아니고, 엑스터시가 됩니다. 엑스터시. MDMA가 되고. 자, 미움의 파티장에서 자, 마크 사탕 있죠? 긴 거 물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자주 마시죠. 이것도 역시 엑스터시가 됩니다. 마지막에 청소년들은 소주나 주스에 타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정렬 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러미나 덱스트로메트로판은 니온, 디귿, 비읍이네요.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기억, 리얼, 미음은요. 이거는 MDMA, 엑스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지문의 러미나는 덱스트로메트로판 같은 말인데요. 니온, 디귿, 비읍에서 2번이고 동그라미 1번 있죠. 기억, 리얼, 미음은 MDMA, 엑스터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헤로인은요. 반합성입니다. 반합성. 자, 합성은 순수 합성을 얘기하는데 헤로인은 반은 섞고 반은 생산되기 때문에 반합성 이렇게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식욕감퇴제 MDMA입니다. 자, 식욕감퇴제 MDMA 엑스터시 클럽에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거 클럽에서 많이 먹는 요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먹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클럽에 가면 여자들은 물뽕 먹고 남자들은 S장이 있습니다. 카리소플러들 그걸 주로 먹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사항인 대마인은 뿌리 종자는 제외입니다. 잎만 이파리 그러죠. 요것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마는요 뿌리하고 종자 밑에 있는 거 안 되고 잎만 요것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뿌리와 종자 제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뿌리와 종자 제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자, LSD는 효과가 강력해서 그냥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표나
종이 뒤에 묻혀서 뜯어먹는 방법으로 효과. 자, 우표가 그 침만 묻혀서 그 편지 봉투에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표에 침을 붙여가지고 LSD를 묻혀가지고 그죠? 한꺼번에 먹으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과자 먹듯이 뜯어먹습니다. 이것이 LSD인데 LSD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고 뒤에 후폭풍도 별로 없는데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LSD는 이것은 그 뒤에 그 아주 강력한 대신에 많이 비싸고 또 조금씩 뜯어먹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2번에 식욕감퇴제 MDMA하고 4번에 LSD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됐죠? 5번에 크랙입니다. 크랙은 흑인들이 주로 먹는 이것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마약이죠. 주로 흑인들이 많이 먹습니다. 이건 코카를 물에 녹여서 건조시켜서 흰색 가루로 해서 들이마시는 건데 헤로인이 아니고 코카인이 되겠습니다. 코카인. 답은 4번이 맞습니다. LSD는 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뭐 코카의 100배입니다. 100배고 8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왜 마약이요? 많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찾냐면 이거 성행위할 때 주로 사용되기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포폴을 먹으면은 원래 우리 마약 종류나 향정되면은 마약이나 향정 있죠? 이런 거 유사한 거 전부 1회 투약, 단순 투약 전부 구속입니다. 1회 투약, 단순 투약, 최초로 투약했죠? 요 전부 구속인데 구속됐다가 1심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집행유예 나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집행유예고 두 번째부터는 전부 구속해서 실형을 다 삽니다. 근데 프로포폴은 왜 실형이 안 되냐 하면요. 아직 여기에 분류도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행위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잠잘 때나 그 느낌 있죠. 그것 때문에 먹는 거니까 재판부가 아직도 조금은 봐주는 게 되겠죠. 전부 다 이게 마약류에 준해서 관리하는 약물이 프로포폴이기 때문에 뭐 100몇 대, 뭐 어떤 연예인처럼 100몇 대 부르면 이게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데 왜 구속이 안 되냐면 그거는 이런 나쁜 목적, 성행위나 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목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냥 뭐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벌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약이나 향정처럼 먹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1회 단순 투약으로 구속돼서 집행유예 되고 2회 단순 투약도 역시 좀 구속해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향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크랙은 마약이라고 그랬죠. 크랙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흑인 빈민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약이 크랙인데 이거는 뭐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마약 중에도요. 강력해도 뒤끝이 깨끗한 마약이 있고 그건 좀 비쌉니다. 근데 강력하고 뒤끝이 안 좋은 거 또는 약하고 뒤끝이 이거 전부 다 아주 싼데 이거 몸에 치명적인 그죠? 이거 뭐 질병을 유발하고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보통 정해집니다. 자, 향정 아닌 것은 크랙, 마약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크랙은 그죠? 머리 대뇌 손상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값도 싸고 그래서 빈민가에서 활용됩니다. 22번 마약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한외 마약은 합법적 마약입니다. 합법적 마약. 주로 보면 처방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을 정해서 자, 처방전만 받으면 쓸 수 있는 합법적 마약. 왜죠? 말기 암 환자들 진통제 있죠? 전부 다 그게 한외 마약입니다. 한외 마약. 자, 이번에 생아펜이죠. 생아펜은 앵 속에 열매가 있기 전에 자, 즙을 채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암갈색입니다. 암갈색. 녹색이 아니라 어두운 갈색입니다. 암갈색이라는 것은 어두운 갈색을, 짙은 갈색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고농색보다 조금 더 짙은 거,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번에 스피드벨인데, 스피드벨은 뭐냐면요. 강력한 흥분 효과인데, 섞어넣는 겁니다. 헤로인과 코카인 섞어넣는 거라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유행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피드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헤로인과 코카인을 섞었는데, 요거 비율을 얘기 안 하죠? 비율 얘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섞어도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만 잘 섞으면 아주 흥분 상태가 오래가고 괜찮은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흉내는 유학생 출신들이 흉내는 내겠지만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효능을 보지 못해서 아직 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의 메스카린이죠. 메스카린은 페이어트 선인장 추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국경에 있는 선인장에서 추출했는 거, 페이어트 선인장 추출을 메스카린, 자, 합성했는 향정의약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맞네요. 4번이 맞습니다. 메스카린은 선인장 추출, 향정의약품입니다. 자, 5번이 요즘 뜨는 거죠. 물뽕입니다. GHB, 물뽕입니다. GHB. GHB는, 이제, 뽕 그럽니다. 보통. 뽕인데, 요거 지금, 나이트 클럽 있죠? 젊은 사람들 가는 클럽에서 아주 유행하는 겁니다. 요 물뽕은 뭐냐면요. 요거 먹이면 15분 뒤에 기절합니다. 기절해서 3시간 뒤에 깨어나는데, 다른 마약은 3시간 동안 했는 게 기억나는데, 그죠? 물뽕은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물뽕은 데이트 강간 약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가. 이거 아주 미국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은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15분 뒤에 주로 맥주에 많이 섞여서 먹이는데요. 미국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클럽도 맥주 많이 마십니다. 거기에 맛이 없기 때문에 맥주 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15분 뒤에 어디 구석에 있다가 기절하면 3시간 동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에 아주 악용되고 있습니다. 됐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23번. 자, 신종필로폰 야바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야바는, 요거는 냄새가 안 나서 안정적인 제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야바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카페인, 커피 성분에 에페트린, 약품 성분, 밀가루, 여기다가 필로폰을 섞고, 주 성분은 필로폰입니다. 2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3번에 야바는, 그죠? 야마로 불렸지만, 지금 야바. 자, 진짜 그대로 미치게 하는 약,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4번에, 자, 양귀비 제조하는 헤로인은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나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야바는 이게 화공약품을 섞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냄새가 없어서 안정적인 제조, 밀조, 몰래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고 큰 특징입니다. 야바의 특징은 냄새가 안 나서 너무 모르게 제조할 수 있다. 이게 필로폰이나 헤로인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또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야바는 화공약품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도 별로 소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제가 전기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필로폰하고 헤로인은 만들 때 지하에 이래 채놓고 만들지만은 전기가 소모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우리가 마약 관련 부서에서는, 그죠? 한전에 협조를 의뢰해서 기존의 전기량에 비해서 5배 이상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수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적발되는데, 야바는 적발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야바가 안정적인 밀조는 가능한데 순도가 좀 낮습니다. 필로폰보다. 그러니까 필로폰에는 0.001mg인데 야바는 한 0.001g 이 정도는 먹어줘야 효과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안정적인 밀조, 몰래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24번. 다음 중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LSD는 향정이죠.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그죠? 의약품. 자, 의약품 종류가 향정의약품, 처방전에 있어야 되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이렇게 3개 있습니다. LSD는 약품이요. 향정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25번. 다음 중 엑스터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기억해 봅니다. 의사 처방. 자, 이거 아까 진의 거담제는 러미랍니다. 기억은 러미랍니다. 기억은 러미라. 여기 보면은, 그죠? 기억은 덱스트로 메트로판 러미라가 됩니다. 기억.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온의 클럽 마약 도리도리. 자, 요거는
클럽 마약 도리도리는 엑스터시가 되겠네요. 클럽 마약 도리도리는 엑스터시가 되겠습니다. 됐죠? 클럽 마약 도리도리는 엑스터시. 그 다음에 디귿의 진해 작용. 아까 진해 거담자고 같은 말 그랬죠? 요거 러미나입니다. 덱스트로 메트로판 러미나가 돼요. 자, 그리고 리을에 49년 독일에서 식욕 촉진제, 자, 식욕 억제제, 뭐,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엑스터시는 식욕 촉진제가 식욕 감퇴제가 되겠죠? 리얼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욕 감퇴제 돼야 엑스터시가 되는데, 식욕 촉진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뭐, 굶으면 식욕이 느는데, 요거 틀리기 쉽습니다. 자, 식욕 감퇴제, 그러면, 엑스터시가 되겠는데, 식욕 촉진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자, 보병자는 테크노 라이브, 자, 나이트클럽에서 막대 사탕 물을 마시는 거죠. 요거 엑스터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엑스터시는 여기서 니은과 미음입니다. 클럽 마약 도리도리고요. 또 미음에 막대 사탕 물, 그래서 니은, 미음 2번 두 개고요. 기억 디귿 있죠? 자, 처방 있으면 구입할 수 있고, 또, 강한 진해 작용. 자, 그 가래 천식 얘기했습니다. 기억 디귿은, 그죠? 덱스트로 메트로판 러미나가 되고요. 리얼은 식욕 감퇴제에 되면 엑스터치가 맞지만은 식욕 촉진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답은 2번 두 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새 시험이 좀 얍삽하지만, 비겁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정독하라고 얘기합니다. 26번 국제 마약 조직으로 자 인도, 파키스탄, 태국, 미국, 아프리카 전역 나이지리아 커넥션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아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대신에 다른 마약 조직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저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줘서 조직원들의 배신이 없어서 수사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4번의 나이지리아 커넥션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다른 거 있죠? 뭐 메델린 카르텔, 골든 트라이앵글, 피자 커넥션, 빛나는 길 이런 게 있는데 자 골든 트라이앵글은요.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마약 조직이죠. 미얀마, 버마, 태국, 라오스, 삼국 접견 지역이고, 자, 메델린 카르텔, 요것은요, 자, 콜롬비아 제2의 조직 아닙니까? 제1의 조직은 콜롬비아 커넥션이고, 메델린 카르텔은 제2의 조직. 요건 알아줘야 되고요. 자, 피자 커넥션이죠? 자, 피자집에서 마약을 주로 거래, 피자집에 사람 왔다 갔다 해도 경찰이 의심 안 하니까, 피자 커넥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빛나는 길은 알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은 4번 나이지리아 커넥션이에요. 27번 다음 중 헤로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식욕 감퇴제. 제가 시험 많이 나온다 했죠. 그죠? 요거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자 방금 했던 거 있죠? 식욕 감퇴제 요게 엑스터시입니다. 요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물뽕 LSD가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식욕 감퇴제 엑스터시. 답이 1번이네. 그죠? 자, 2번에 스피드벨은 코카인과 헤로인을 섞어서 만든 거. 3번에 헤로인은 독성 강하죠. 그런데 금단 현상이 아주 세다고 했습니다. 자,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10배 강하다. 3번, 4번은 겹치기 문제가 되고요. 4번에 아주 싼 헤로인은 뭡니까? 식초 그런 냄새 납니다. 식초. 심한 식초 냄새가 나요. 원래는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싼 거는 썩다 보니까 순도가 떨어져서 식초 냄새 납니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엑스터시. 자, 식욕 감퇴제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식욕 감퇴제 그리고 GHB 물뽕 데이트 강한 약물하고 LSD 효과가 강력해서 우표나 종이 뒤에 뜯어먹는 거. 자, 요거 세 개는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8.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업무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살인이겠죠. 그죠? 살인이건 경찰청에 그냥 일반 경찰의 업무죠. 뭐 마약, 금융범죄, 위패, 자금세탁 이런 게 업무가 되지 살인은 그냥 우리 일선 경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저 이제 시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영상을 여러 명 들으면은, 이걸, 2명이서 앉아 들으면 공부가 안 되겠죠? 혼자 들으시고, 저 직장을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구분해서까지 얘기했는데, 항상 그죠? 저 동영상, 정상 속도로 듣고, 그리고 기본 교재 읽고, 3번, 4번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바로 풀면 이거는 그냥 답 체크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시험 치러 가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영상 정상 속도로 보고, 배속 절대 하지 마세요. 배속하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자꾸 시간만 보게 됩니다. 정상 속도 듣고, 그리고 이론 불을 계속 정독 3, 4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복습하고, 이래야 단기간에 실력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 책은 여기에 파트를 딱딱 나눠놨죠? 제가 마지막에 또 법 관련해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할 건데,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 낮에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더라도 씻고 나서, 그죠? 하루에 1강, 2강씩 본다. 이런 생각이라도 덤벼들어야 꼭 시험 붙겠습니다. 알았죠? 자, 꾸준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낳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